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67회차 해외 축구 총 6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수는 꾸준히 골을 넣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윙어들의 개인 기량이 탁월합니다. 빌드업을 포기하고 길게 공을 보내는 전략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방식이 수비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정교함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샤릅스보르그의 수비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며 특히 간단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선수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팀은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지 않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몰데나 프레드릭스타드와 같은 팀을 상대로도 많은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공격적인 면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무패보다는 오버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전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며 두 팀 모두 개인 기량을 활용하거나 공을 끊고 빠르게 역습하여 골을 기록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팀이 맞붙는 경기에서는 많은 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슬로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공 상황에서는 오히려 무력합니다. 아직 홈에서는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 역습으로 보데글림트와 비비던 모습과는 달리 홈에서는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습 상황에서는 오히려 패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데피오르는 보데글림트와 비긴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PK를 제외한 모든 실점을 막아낸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전반적인 실점 방어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만 산데피오르는 공격에 힘을 실을 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더라도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슬로는 결국 지공 상황에서의 약점과 공격력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팀입니다. 반면 산데피오르는 보데클림트를 상대로 웅크리고 역습하는 전략으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냈다는 점도 고려해보면 이번 경기에선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전반적으로 해우개순이 보데클림트를 상대로는 열세였습니다. 보데글림트가 맹공을 펼치며 달려가는 상황에서 해우개수는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웅크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상대의 압박과 뒷공간 공략에 말끔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아직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리그 내에서는 항상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결정력은 아쉬움이 남지만 보데글림트의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그 공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우개수는 압박을 통해 보데글림트를 눌러서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데글림트가 고유의 공격 스타일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고유한 플레이메이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데글림트가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해우개순이 압박 대응이나 뒷공간 대응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현재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점유율과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스트렘스고드세는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특히 상대팀의 실수가 잦은 리그의 특성상 결정적인 기회를 골로 이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홈 경기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렘스고드세는 노르웨이 팀들 사이에서 수비력이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인데 홈에서는 4경기 동안 단 3골만을 실점하여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드의 주요 문제는 센터백의 뎁스입니다. 특히 오우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면서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어려워지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도 사실 세트피스에서의 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오우수가 센터백 역할을 하더라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90분 내내 유지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된 후반에는 약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스트렘스고드세의 우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리그에서 실수가 잦은 특성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트렘스고드세의 득점력을 크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드의 공격도 오우수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는 이유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후반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3위를 차지했던 트롬세는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강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데글림트 수준이 아니라면 중앙에서 확실하게 트롬세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입니다. 릴레스트롬도 중앙 압박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향이 크지 않은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지공 성향이 잘 통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릴레스트롬도 때때로 중앙을 공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린 편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압박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란과 보데클림트와 같은 팀을 상대로는 무득점으로 패배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릴레스트롬은 일부 경기에서 득점력을 보일 수 있지만 전력 차이가 큰 팀과의 대결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트롬스의 우세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지공이 잘 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릴레스트롬이 중앙에서 웅크리고 나서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개 속도가 느린 것이 상당한 약점이 될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현재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리그 우승을 차지한 후 토리노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원이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급에서 동률이나 한 수 위라는 팀을 상대로도 다득점을 성공시키며 이 평가를 뒤엎고 있습니다. 특히 코파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고전했던 상대인 피오렌티나를 4대1로 잡아버린 것을 통해 그들의 진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현재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리그에서는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올림피아코스에게 덜미를 잡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아탈란타는 측면 전진을 하면서도 중앙에서의 슈팅이 잘 나오는 반면 피오렌티나는 측면 위주의 공격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탈란타는 현재 기세나 중앙에서의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파 이탈리아에서 피오렌티나를 4대1로 중앙 전력에서 압도해버린 경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레버쿠젠이나 토리노와 같이 중앙 전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도 3골을 넣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아탈란타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어느 정도 씻어버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